안녕하십니까. 한유구 돼지 젖소 수급 동향과 전망 발표를 맡게 된 농업관측센터 축산관측팀 지선우입니다. 네, 발표에 앞서서 이번 농업전망 2024 대주제가 혹시 뭔지 알고 계시나요? 네, 네, 불확실성 시대의 농업 농촌 도전과 미래입니다. 지난해뿐만 아니라 지금의 시대, 지금의 상황에서는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더 이런 경제나 산업에 대한 미래 예측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농산물을 전망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또 다른 농산물 품목에 비해 특히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망하기 사실 쉽지가 좀 않았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무래도 최근에 축산업계의 전망이 마냥 이런 장밋빛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내놓는 전망이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가 드리는 발표가 우제 농가와 그리고 산업계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 생각하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각 축정별로 23년에 대한 수급 동향과 그리고 24년 그 이후 중장기 전망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유구 수급 동향과 전망입니다. 먼저 한유구 사육 마리수입니다. 이 소 사육 마리수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증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우는 이제 송아지를 입식해서 출하하는 데까지 2년에서 3년이 걸리는 이런 생리적인 현상과 사육 두수와 그리고 가격이 이런 주기를 가지고 상승과 하강을 반복을 합니다. 이를 우리는 한우 사육 주기, 즉 비프 사이클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요. 19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사육 마리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IMF 때를 기점으로 해서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감소세로 전환이 되었고요. 이후 2010년대 같은 경우에도 사육 마리수가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에 따른 도축 마리수 증가와 또 에그플레이션 영향으로 다시 한번 감소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다시 한번 이 농가 경영비 대비 한우 가격 호조 등으로 인해서 2022년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또 2023년 3분기까지 전년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2023년 4분기부터는 전년 대비 2% 감소한 365만 3천 마리로 감소세로 전환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프 사이클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그 주기가 조금은 짧아지고 있기도 하고 이 감소폭 자체도 조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령별로 구분한 사육 마리수 동향입니다. 한우만 구분을 해 두었고요. 최근 10년 동안의 동향입니다. 이 한우 사육 마리수 또한 가격이 하락세에서 반등하기 시작했었던 2015년을 저점으로 2022년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가격이 하락 국면에 시작됨에 따라 2023년 한우 사육 마리수는 전년보다 1.5% 감소한 350만 2천 마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게 되면 증가 국면에서는 전 연령대가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1세 미만 마리수, 즉 입식 마리수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1세 미만 마리수는 국면이 전환되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육 증가 국면에서는 1세 미만 마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1년과 22년 같은 경우에는 100만 마리 수준을 넘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송아지가 입식이 되었는데 2023년 들어서는 90만 마리대로 다시 한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번식량과 입식량이 낮아졌다는 하나의 방증으로 보여지고 또 향후 사육 마리수 감소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농장 수인데요. 한유구 농장 수는 과거 62만 농장에 달했지만 연평균 약 6%씩 감소하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8만 8천 농장까지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우가 고기소로서 역할이 좀 전환이 되면서 농장 또한 규모화 그리고 전업화 되었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울러서 2010년 이후에는 지난 10년 동안 소규모 영세 농가는 좀 줄고 일반 사용 농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이 사육 마리수를 기준으로 농가 사육 형태를 좀 추정해 보면 일반 사육 농장은 약 70%, 그리고 비육 전문 농장은 약 10%, 그리고 번식 농장은 약 20%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비프 사이클 주기가 조금 짧아지거나 그 감소폭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농가의 사육 구조가 변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장당 사육 마리수를 보시게 되면 과거 2.6마리에서 2010년대에는 약 16마리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40마리대를 지금 넘어선 수준을 보고 계십니다. 2023년 사육 마리수가 감소세로 접어들었지만 이 사육 농장 수 감소폭이 더 컸기 때문에 이 농장당 사육 마리수 증가세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소 도축 비중입니다. 즉 전체 한우 도축 마리수 중에서 암소가 얼만큼 도축이 되었냐, 이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사실 사육 마리수 증가 국면에서는 입식 의향과 이런 번식 의향들이 늘기 때문에 암소를 통한 번식 의향들이 더 많아서 이 암소 도축 비중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21년까지는 이 도축 비중이 50%대에서 40% 중반대까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2022년과 2023년에는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 하락이 그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에는 21년보다 약 2%포인트 증가한 47.4%, 그리고 2023년에는 전년보다 약 3%포인트 상승한 50%대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급 동향인데요. 이 사육 마리수가 증가했다 함은 도축 가능 개체수, 즉 출하할 수 있는 마리수가 늘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23년 한우 암소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약 14% 정도 증가한 46만 9천 마리, 그리고 숫소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0.6% 증가한 46만 마리로 한우만 지난해 약 93만 마리가 도축이 되었습니다. 반면 유구는 전년 대비 2% 정도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체 중량도 2023년에는 전년보다 약 6kg 증량된 467kg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도축 마리수가 증가를 했고 또 도체 증량 또한 늘었기 때문에 소고기 생산량 또한 전년보다 약 5% 증가한 30만 3천 톤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재고량입니다. 이 재고량은 사실 도축 마리수와 함께 한우고기 도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입니다. 좀 과거로 좀 돌아가 볼 텐데요. 작년이 아니라 2022년입니다. 가격 하락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인데 아무래도 공급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전년보다 2022년 가격은 하락세로 접어들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연말을 기억해 보시게 되면 가격 하락폭이 상당히 좀 컸던 걸로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는 아무래도 이 재고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재고량이 왜 증가했느냐? 이유는 11월 1일 한우의 날 행사를 앞두고 이태원 사고 영향으로 인해서 국가 애도기간이 지정됨에 따라 모든 축제가 취소가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재고가 급증한 영향입니다. 이러한 영향은 2023년 초반까지도 조금 영향을 받았었는데요. 그래도 2월 이후 소프라이즈 등과 같은 수요 촉진 행사 내지는 수입육, 한우 대체 사업 등이 재고 물량을 전년보다는 조금 더 감소폭을 더욱더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소고기 재고량은 약 40% 정도 감소한 3,295톤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량입니다. 소고기 수입량 같은 경우에는 FTA 발효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약 5% 감소한 45만 4천 톤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국내 한우 가격 하락과 그리고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좀 더 집중해서 보아야 될 점은 냉장 비중입니다. 전체 수입된 량 중에서 냉장이 얼만큼 수입됐는지 그 비중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2023년과 비슷한 량이 수입되었던 2021년의 경우에는 냉장 수입 비중이 2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하락했었던 2022년과 2023년에는 이 냉장 수입 비중이 전년보다는 좀 더 감소해서 20% 초반대에 형성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별 수입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 수입되는 소고기 중 미국산이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이 5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의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22년보다는 5%포인트 하락한 50% 수준에 머물고 있고요. 반면 이 생산량이 증가했었던 호주의 점유율은 2022년에 비해 약 7%포인트 상승한 41.4%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2024년 올해에도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격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요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공급이 늘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때 상황을 좀 돌이켜 보면은 공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수요를 중심으로 좀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과 2023년은 요 반대 상황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2023년 거세우 기준 한우 가격은 전년보다 약 11% 하락한 18,619원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공급 물량은 늘었고 여기에 고물가 상황 그리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수요가 조금은 위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좀 더 공격적인 이런 할인 행사 등으로 인해서 수요 촉진은 이 한우 가격 하락폭을 조금은 완화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합사료 가격입니다. 사료 가격은 과거 2010년 초반에 급등했었던 이후에 10여 년 만에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기상 영향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대부분의 사료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 환율 또한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2022년 말 이후 사료 가격은 조금 조정 국면에 진입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사료 가격이 가장 높았었던 것 대비 하락한 시점에 구입한 물량들이 국내에 도입됨에 따라서 2023년 7월 하반기 들어서는 전년보다는 가격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초에 오름폭이 워낙 높았었기 때문에 연평균 가격으로 살펴보면 전년보다는 약 3.3%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료 상황 그런 여건들이 좀 개선됨에 따라서 차차 상황이 좀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소고기 소비 분석입니다. 저희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2023년에 구매했었던 구매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시게 되면 한우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2% 증가했다는 응답들이 많았고요. 수입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약 4% 정도 감소했다라는 응답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한우고기 구매가 왜 늘었냐라는 응답에서는 2022년과 2023년 모두 비슷합니다. 맛과 영양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났고요. 하지만 2023년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많아서 라는 응답들이 그래도 좀 많이 나타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행사가 많아졌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낮아진 것이 소비자의 소비 접근성을 좀 높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감소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감소 이유 요인으로는 한우고기 이 도매 가격과 행사로 인한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은 여전히 높다라고 체감하는 것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우에 대한 가치를 저희가 매년 여쭤보고 있습니다. 한우에 대한 소비자 지불 의사 금액인데요. 한우에 대한 소비자 지불 의사는 수입 소고기보다 약 1.3배에서 1.9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미국산 소고기가 5,000원대라고 가정할 경우 한우 같은 경우에는 7,000원에서 10,000원대까지 더욱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올해 구매 의향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한우와 수입 소고기 모두 전년보다는 좀 감소할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구매 감소 요인으로는 아무래도 소고기 가격이 높아서라는 응답들이 가장 높았고요. 아울러서 소득 감소
이제 호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 감소를 하겠다라는 응답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구매를 늘리겠다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구매 증가 요인을 조사한 결과 행사 기간을 통해서 구매를 늘리겠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30%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2023년을 잠깐 돌이켜 보면 실제 공급된 물량 비해 재고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수요가 됐다라는 부분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즉 가격이 조금은 낮으면 그래도 소비자들이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찾는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공급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수요를 조금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행사 추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예, 단기 수급 전망입니다.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하겠습니다. 네, 정액 판매량인데요. 이 정액 판매량은 송아지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향후 사용 마리수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한우 정액 판매량은 전년보다 약 9% 정도 감소한 203만 스트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송아지와 그런 한우고기 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번식 의향이 낮아져서 판매가 줄어든 영향도 있겠지만 지난해 5월과 10월 발생한 구제역과 럼피스킨 발생이 판매 중단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으로 감소폭이 조금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은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 이력제 정보를 통한 한우 사육 구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한우 암소인데요. 약 10개월 이내에 송아지 생산이 가능한 가임암소 마리수는 지난해보다 약 0.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 마리수가 감소세에 접어들기는 했지만 워낙 누적 입식된 마리수가 많다 보니까 가임암소 마리수는 전년보다 조금 늘어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빠르면 올해 말부터 내년에 송아지 생산이 가능한 이 육성호 송아지 마리수는 전년보다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누적된 입식 마리수 영향으로 가임암소 마리수는 현재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정액 판매량이 감소하였고 또 암소 도축 비중도 평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육성후 송아지 마리수도 현재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서 1세 미만 마리수를 비롯한 사용 마리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숫소입니다. 거세어를 포함한 숫소이고요. 올해 2024년에 도축이 가능한 18개월령 이상 도축 마리수는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암수 도축 가능 개체수 또한 0.6% 증가를 해서 2024년 도축 마리수는 이 암소까지 가세할 경우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반면 2025년 도축이 예상되고 있는 7에서 17개월령 마리수는 7.3% 감소했습니다. 이에 도축 마리수는 2024년을 정점으로 한 이후 2025년부터는 24년보다는 감소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유구 마리수입니다. 올해 도축이 가능한 12개월령 이상 유구 마리수는 11% 정도 감소를 하였고요. 내년도에 도축이 가능한 7에서 11개월령 이상 유구 마리수는 약 20% 정도 감소를 해서 사용 마리수 감소로 유구 같은 경우에는 도축 마리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수급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수입국인 미국과 호주의 수급 전망인데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 마리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산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미국의 소고기 수출량은 전년보다 약 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호주는 사용 마리수도 늘었고 여기에 가뭄 등으로 인해서 조기 도축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생산량이 전년보다 늘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수출량 또한 전년보다 5% 증가한 160만 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생산량 감소로 인한 이제 수출량 감소는 향후 국내 수입 단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단기 수급 전망입니다. 먼저 사용 마리수인데요.
2023년 감소세로 전환된 사육 마리수는 2024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3년에 태어난 이 송아지 마리수가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23년에 판매된 정액 판매량도 줄었기 때문에 24년 1세 미만 마리수와 1세에서 2세 마리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 도축 마리수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23년보다 약 4% 감소한 440만 마리 수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축 마리수 같은 경우에도 2023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거세어를 중심으로 도축 가능 개체수가 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암소 비역 지원 사업이 올해 6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약 2만 마리 수준이 약정 물량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약정 이행에 따라서 도축 마리수 증가 폭은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24년 도매 가격은 공급량 증가 영향으로 23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급 증가에도 가격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와 같은 고금리, 고물가 상황은 수요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울러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전망하고 있는 이 가격 또한 정부의 수급 안정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됐을 때에 가정되는 가격이고요. 미추진됐을 때에는 이 가격 하락폭은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4년 수입량은 한우고기 도매 가격 하락과 또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조금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장기 전망입니다. 이 감소 국면에 접어든 사육 마리수는 최소 2020 전후까지 26년까지 감소 이후에 한우 가격 회복에 따른 입시경 회복 등으로 점진적인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도축 증가로 2024년까지 증가하겠지만, 사육 마리수 감소에 따른 도축 가능 개체수 감소로 2028년까지는 감소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소고기 수입량 같은 경우에는 한우고기 도매 가격 하락 영향으로 2024년까지는 감소하겠지만, 2026년과 2028년 한미 FTA, 한호주 FTA 관세 철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한우고기 도매 가격은 공급 물량 증가로 2024년까지 하락한 이후 2025년에는 반등할 여지가 있지만, 2025년에 예상되고 있는 도축 마리수도 90만 마리대로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이에 대세 하락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돼지 수급 동향입니다.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먼저 양돈 산업 전망에 앞서서 국내 여건 변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SF 동향인데요. 야생 멧돼지에서 발생한 ASF는 2019년 처음 발생해서 2023년까지 누적 마리수는 3,489건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23년에만 발생한 동향으로는 736건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부산에서 바로 발생했다라는 점인데요. 이 부산으로 확진이 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더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크게 번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양돈 농장에서 발생한 ASF 발생 동향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된 발생 건수는 38건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누적 살처분 마리수는 65만 마리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3년에만 발생한 ASF는 총 10건이 터졌고요. 살처분 마리수는 10만 6천 마리입니다. 전체 사용 마리수 대비 살처분 마리수는 0.9% 수준으로 그 수급에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과거 2019년에 비해서 주변으로 이렇게 확산이 많이 되었었던 2019년보다 최근에는 그러한 확산은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농장의 시설 현대화와 그리고 방역시설 확충 등으로 인한 방역이 강화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성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SF 등으로 인해서 농장의 시설 현대화와 그리고 방역시설 확충은 이 모돈의 생산성 또한 향상시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모동 마리당 연간 이유 두수는 22.3마리로 전년보다 3.7% 증가를 하였고요. 모동 마리당 연간 출하 두수는
19.2마리로 전년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육마리수입니다. 2023년 사육마리수는 1121만 마리로 전년보다 0.1% 전년 수준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돈 마리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조금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는 경영비 부담 등에 따라서 모돈 사육 이항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축마리수입니다. 도축마리수 같은 경우에는 사육마리수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기는 하였지만 모돈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서 2023년 도축마리수는 전년보다 1.1% 증가한 1875만 4천 마리로 나타났고요. 이에 따른 생산량도 1111만 8천 톤으로 전년보다 1%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수입량입니다. 수입량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약 9%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수입 비중이 가장 많은 이유산의 수입이 상당히 좀 줄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할당관세 영향으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별 수입 비중을 보시게 되면 2022년 이유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53.8%였습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유산 수입이 상당히 감소함에 따라서 2023년 이유산의 수입 비중은 전년보다 약 15%포인트 하락한 39%로 나타났습니다. 이유산 수입이 왜 이렇게 감소했느냐? 이는 이유 내 동물복지 정책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른 생산비도 많이 상승을 했고, 이유 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오히려 수출 가격보다 더욱더 높았기 때문에 수출량도 상당히 좀 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할당관세 영향을 받은 캐나다의 수입 비중은 2022년 8%에서 2023년 약 4%포인트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은 전년보다 공급량이 늘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약 1.8% 하락한 5,134원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돼지고기 소비 분석인데요. 크레이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조사 결과 돼지고기 대체 육류는 국내산의 경우 닭고기, 수입 돼지고기, 수입 쇠고기 순으로 나타났고요. 수입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과 마찬가지로 닭고기 그리고 국내산 돼지고기, 오리고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에 대한 이런 부담이 좀 덜한 위주로 선호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수급 전망 내용입니다. 2024년 돼지 사육 마리수는 모돈 사육 마리수 감소 영향으로 전년보다 0.1%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2024년 도축 마리수는 전년보다 0.6% 감소한 1,865만 마리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2023년보다 0.6% 감소한 111만 2천 톤 수준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돼지고기 수입량 같은 경우에는 이유산과 미국산 같은 경우에는 수입량이 거의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할당관세가 추진이 되었고 올해는 안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와 브라질, 멕시코산의 감소 영향으로 전년보다는 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연말 재고량은 공급량 감소 영향으로 인해서 전년보다 1.1% 감소한 10만 5천 톤 수준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돼지고기 자급률은 수입량 감소 폭이 돼지고기 국내 공급량보다 감소폭이 더 크기 때문에 전년보다 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도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재고 포함 국내산 공급량이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23년과 비슷한 5,100원에서 5,300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장기인데요. 중장기적으로 돼지고기 사육 마리수는 증가하고 육류 소비 추세도 이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됨에 따라서 돼지고기 생산량과 수입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도매 가격도 공급량 증가에도 이 육류 소비 증가에 맞춰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젖소 수급 동향과 전망입니다. 먼저
젖소 사육 동향인데요. 2023년 젖소 사육 마리수는 38만 7천 마리로 전년보다 0.8%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낙농가 생산비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사육 마리수 감소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젖소 사육 농장 수도 현재 감소하고 있습니다. 50도 미만 농장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약 9% 감소를 하였고요. 반면 100도 이상 농장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약 3% 정도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농장당 사용 마리수는 전년보다 2.8마리 증가한 69마리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규 마리수입니다. 2023년 차규 마리수는 전년보다 2% 정도 증가한 19만 5천 마리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당 일평균 산유량은 생산성 하락으로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분기별로 살펴보게 되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차규 마리수가 감소하기도 하였고 사료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서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분기와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폭염일수가 증가하였고 여기에 5월 같은 경우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백신 스트레스 영향으로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4분기 같은 경우에는 10월달 럼피스킨 백신 스트레스 영향으로 일평균 산유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3년 원유 생산량은 이 차규 마리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산유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전년보다 약 2.3% 감소한 193만 톤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수입량 같은 경우에도 환율과 운송비 그리고 부재료 가격 상승뿐만이 아니라 국내 유제품 소비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약 5% 감소한 238만 6천 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제품 소비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조사 결과 우유 구매처 비중을 조사해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장을 많이 보고 계시는 대형마트에서 구매 비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매해 거듭할수록 이 구매 비중이 대형마트에서 구매하는 구매 비중이 조금은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한편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비중은 점점 느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멸균류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입 멸균류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전년보다 약 2.8%포인트 상승한 20.3%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원유 소비량은 감소 추세에 있고 이렇게 멸균류 등 원유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서 온라인 채널 구매 비중이 조금 느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3년 멸균류 수입량 같은 경우에는 18.9%로 좀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원산지별로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의 수입이 폴란드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수입 멸균류를 왜 구매하는지 구매 요인을 한번 조사해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멸균류 같은 경우에는 그 유통기간이 길기 때문에 보관이 용이하다는 응답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가격이 저렴해서 라는 응답도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구매 시 고려사항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를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선호하는 멸균류 원산지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호주, 폴란드, 미국 순으로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축산 선진국 이미지가 선호도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원유 수급 전망입니다. 사용 마리수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농가의 폐업 그리고 규모와 전업화 영향으로 이 젖소 사용 마리수 감소세는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원유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기상이라든지 다른 외부적인 이슈들이 워낙 많았어서 최근 3년 평균 동안 가장 좋지 않았던 생산성이 가장 좋지 않았던 해였었는데요. 평년 수준의 기상 여건 그리고 조사료 수급 여건을 가정할 경우에는 전년보다는 조금은 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인당 소비 가능량 같은 경우에는 23년과 비슷한 수준인 81.9kg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제품 수입량 같은 경우에는 관세율이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고 또 소비자 선호 다양화로 인해서 향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2024년 간단히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 2024년 한우 생산량은 도축 마리수 증가로 전년보다 약 8.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수입량은 한우 고기 도매 가격 하락과 그리고 주요 수출국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우 고기 도매 가격 또한 공급 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2023년에 비해서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돼지의 경우 생산량은 도축 마리수 감소로 전년보다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도매 가격은 재고를 포함한 국내산 공급량이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이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젖소의 경우 원유 생산량이 사용 마리수가 감소는 하지만 이 생산성 향상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전망 사항이 좀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23년보다는 그래도 사료비 등의 하락으로 생산비가 23년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에 생산 측면에서는 우리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계획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소비 측면에서는 뭔가 수요 활성화를 위한 대책 추진 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조금 더 만족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전망한 내용들이 올 한해 농가 경영 방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희망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